반갑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성형색체 유전, 상형색체 유전 잘 놓을게. 땡큐. 쿨피스. 잔망 쿨피스에 있는데 그래서 세부 분열 좀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도 분석, 사람 유전 연구를 살펴봐야 됩니다. 헐? 프린트 다 있죠? 자, 사람 유전 연구를 보는데 물론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근데 분명한 거는 유전 쪽 여기가 굉장히 흥미로울 거는 분명하다. 흥미로울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공부를 해봅시다. 사람 유전 연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 유전 연구는 어렵답니다. 한 세대가 너무 길고 다소리 수가 적고 인위적인 교배가 불가능하고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도 많고 환경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조사, 집단 조사, 쌍둥이 연구, 염색체와 유전자 분석 등등등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제일 값어치 있는 연구겠죠. 요즘 세상에서는. 근데 시험 문제는 가계도 조사 이것만 시험 문제 나오죠. 아무 짝에도 현대 생명과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의미 없는 거거든. 아시냐? 자, 가계도 조사 요게 시험 문제 대부분 나오는 거고. 근데 이걸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으니까 고전 생명과학 유전 고전적인 내용인데 가계도 조사를 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네들이 생명과학 유전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과연 이 어떤 유전 형질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가 아니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다. 이것만 판단을 하고 가계도에다가 유전자형을 주르륵 다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데 두 가지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다인자 유전을 엮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두 가지 어떤 유전자는 아니지만 두 가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는 공식 용어로는 연관이라 하는데 교육 과정상에서는 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연관해가지고 상인 연관, 상반 연관, 독립 이런 걸 구체적으로 따졌는데 연관이란 용어를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들에 보면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열관계가 분명한 문제들을 많이 풀었었는데 우열관계가 불분명한 것들도 나오더라. 근데 라지 A 별 B 별인데 누구 하나는 우열관계가 분명한데 누구 하나는 불분명하다라고 적어주면 또 고마울 텐데, 둘 중에 하나는 우열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는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준다. 그럼 누가 분명하고 누가 불분명한지를 또 찾아내야 되는 거야.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다인자 유전이 있는데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립적으로 한 문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또
명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학교는 우리 학교 수준이 좀 똥통이니까 나 명신고 똥통이라고 해도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가 명신고 13기니까. 헐! 내가 동명고 출신인데 명신고 똥통이잖아 이러면 내가 좀 그렇지만 나는 명신고 13기니까. 그래도 우리 명신고등학교가 제가 아닙니까? 오라산에 해가서는 초중 벌판에 영신 우리의 모교. 명신고는 그 다인자유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인자유전에서 복잡한 빼자, 유전병은 빼자, 비불리는 시험 문제에서 아예 배제하자 막 이렇게 냈다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사면여고는 비불리, 제일여고는 비불리가 다 들어갔는데 명신고 유전은 작년에 생명과학 선수는 비분리를 아예 배제하고 시험에 출제했어요. 비분리를 빼면 너무 섭섭하잖아 문제가. 굉장히 섭섭하게 냈었다. 학교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다 배워야 돼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다 제껴놓고도 너희는 뭐부터 알아라. 과연 누가 성이고 상이냐, 누가 우성이고 열성이냐를 판단을 확실히 하고 끝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자 1번 문제에서 다음 그림은 생명에 대한 관계도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쩌고. 그러면 이제요 생명은 뭐고 성이가 상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 배웠으니까. 뭐고? 성이야 성. 성형색체에 의한 유전이야. 그러면 다음 그림은 생명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문제를 냈는데 선생님이 성인지 상인지 판단해 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게 과연 성일까 상일까를 판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야. 생명이라고 했으면 성형색체 유전이고 정상이 생명인 사람에 대해서 우성이야 이거 바로 들어가야 돼. 그냥 고민하지 말고 생명이라 했으면 우리 상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야 된다고. 근데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은 혐아리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요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 혐아리는 성이야 상이야? 그냥 상이야. 상이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 다음 세 번째 다음 그림은 기억 병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요쩌고 저쩌고 내놨다. 그러면 기억병이 성인지 상인지를 모르죠? 그럼 과연 이게 성인지 상인지를 모르니까 가계도를 둘 다 써봐야 된다고. 성으로 가계도를 쫙 써보고 상으로도 가계도를 쫙 써봐야 돼. 그러면 이거는 좀 괜찮은데 요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 나오더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치우고 이거 성경색체 유전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그럼 이거는 사실 이제 좀 운빨이 많이 작용하겠죠. 내가 상으로 먼저 해본 건지 성으로 먼저 해본 건지 그 운빨이 먼저 작용을 할 거야. 근데 또 좀 찝찝해. 성으로 먼저 잘 잡아가지고 했는데 혹시 상은 어떨까 좀 궁금하잖아요. 시험장에서 또 상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거라고.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아주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거를 정확한 확신을 갖고 문제를 착착착 접어 들어가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아주 중요할 거예요. 기말고사 시험 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거니까 유전 문제 한 몇 개, 세 개, 네 개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쏠릴 거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거다. 그럼 기억병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판단을 해야 되고 우성인지 열성인지도 모르니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두 가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두 가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해봐야 되는 토탈 경우의 수가 네 가지라고. 성이고 우성일 때, 성이고 열성일 때, 상이고 뭐일 때, 상이고 열성일 때. 네 가지 케이스를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병이 두 가지면 여기서도 네 가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토탈 16가지를 판단해봐야 된다고. 우리가 16가지를 다 해볼 수는 없죠.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제끼고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전은 단일 인자 유전이 있고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단일 인자 유전 안에 성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도 있는 거고 다인자 유전 안에도 성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이 있는 거야. 단일 인자 유전이라 하면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딱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고 다인자 유전이면 여러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딱 그 차이야. 근데 단일 인자 유전 안에는 단일 대립 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복 대립 유전이 있습니다. 이것만 구획을 정확하게 나누는데 단일 대립 유전이라 하면 나는 어차피 한 쌍을 가지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라지 A, 스몰 a 이것처럼 딱 두 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스몰 A, 스몰 A일 수도 있다. 어쨌든 두 가지의 대립 유전자 중에서 내가 두 개를 조합해서 가지는 경우 그게 단일 대립 유전이야. 자, 근데 복 대립 유전은 어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가진다? 두 개만 가진다, 두 개만. 라지 A,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라지 B, 라지 A, O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야. O, O일 수도 있다. 셋 중에서 두 개를 가지느냐, 두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둘 다 단일 인자 유전인데 단일 대립 유전, 복 대립 유전으로 나눈다 이거죠.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한 쌍, 두 쌍, 세 쌍,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난다. 네 쌍일 수도 있고 두 쌍만 될 수도 있는 거야. 두 쌍만 되면 문제가 너무 쉽고 네 쌍이 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형태는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세 쌍인 경우를 주로 묻습니다. 살금살금 풀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유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붙어있다. 상염색체 위에 붙어있다. 그럼 상염색체에 붙어있으면 남자와 여자가 상관이 없는 거죠. 남녀 균등하게 상염색체는 나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차피 동일한 염색체를 두 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대로 써내려가면 된다 이거죠. 남자든 상이라고 확신이 들면 그냥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과감하게 써내려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단일 대립 유전이다. 단일 대립 유전이라 하면 두 가지 중에서 두 개를 골라오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과감하게 내가 써놓은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런 것들이 단일 대립 유전이야. 형질이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납니다.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염색체를 어떻게 알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럼 대충 알아야 합니다. 대충 찾아내. 성으로 해보고 상으로 해보고 찾아내야죠.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가계도는 귓불 모양에 대한 유전 분석,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다고 상식적으로 귓불 모양이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경로에서든지 간에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아냈고 거기에 대한 가계도를 써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상인 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우성열성을 구분 지어야 되는데, 우성열성을 구분 짓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이 가계도에서는 6번입니다. 잊지 말자 6번, 잊지 말자 10번 이 두 사람. 6번과 10번은
그림에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 부모의 형질과 전혀 다른 아이죠.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의 아이가 태어난 거죠. 부모는 둘 다 분리형인데 자신의 아이는 부착형이다 이거지. 부모의 형질과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얘가 열성 형질인 걸 확실하게 가져가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요거 둘이는 우성 형질이고 스몰 a 얘는 열성 형질인데 자 만약에 1번과 2번이 스몰 a로 만약에 이게 분리형이 이 사람들이 열성이라면 이 집의 자식은 스몰 a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성 부모 밑에는 열성인 아이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근데 부모와 다른 형질의 아이가 나왔으니까 6번 얘가 1번이 라지 A 스몰 a로 우성이고 2번도 라지 A 스몰 a로 우성이고 그래서 6번은 스몰 a를 하나씩 받아와서 열성이 되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네들이 푸는 문제에 요런 힌트가 숨어 있을 거야. 아, 가계도를 딱 보고 무식하게 써내려갈 게 아니라 1번, 2번 밑에 6번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 6번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 6번이 있는지를 잘 보고 우리가 판정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나가보면 만약에 깃불 모양이 성인지 상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열성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럼 얘는 뭐고? 우성이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어떻게 되겠니? 이 아빠는 X 염색체에 라지 A 들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겠죠? 만약에 성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러면 아빠의 X 염색체는 무조건 이 집 딸한테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빠의 저 우성형질인 X 염색체는 이 집 딸한테 내려와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집 딸 6번 딸내미 얘는 무조건 우성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빠가 우성인데 딸이 열성이 나왔으니까 이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1번과 6번 관계를 통해서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무조건 100%입니다. 무조건 100%. 그러면 이거는 상이다. 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 안 해보더라도 귓불 모양이라 했으면 이건 상이다. 자, 그러면 뭐 야구지게 이렇게 가게도 쭉쭉쭉 적어놨는데 대단할 게 없다 이거죠. 상염색체 유전이다 판단하고 유전자형 2개씩 쭉쭉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복대립 유전인데 이거 단일인자 유전이야. 어차피 단일인자 유전인데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구체적으로 복대립 유전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복대립 유전이라 하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세 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경우다. A, B, O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A와 B의 우열 관계는 대등하고 A, B는 둘 다 O보다는 우성입니다. 그러면 ABO식 혈액형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복대립 유전이다. 라지에 AO, 뭐 BB에 BO, 뭐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OO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럼 혈액형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하나 실실 나올 건데 혈액형과 관련해서 문제가 하나 살살 나올 때 보면 주의사항이 뭐냐면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4명의 어떤 가족을 보여주면서 4인 가족을 보여주면서 부모, 아들, 딸을 보여주면서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르다 이런 게 자주 나오는데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는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아빠가 AB형에 엄마가 O형에 그 다음에 요 집에 나온 자식이 AO형에 요 집에 BO형에 이런 케이스. 그 다음에 아빠가 AO에 엄마는 BO에 요 집에 나오는 뭐 아들이나 딸이 AB형이고 요 집에 나오는 자식이 OO형이다. 이런 경우라면 AB형, O형, A형, B형 이렇게 4명이 달라지는 케이스가 나와. 자, 이런 문제를 보면 내가 좀 답답할 때가 뭐냐면 이렇게 적어놨다고. 여기는 아빠, 엄마, 요 집에 자식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있고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자식들이 이렇게 2명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분명히 4명의 혈액형이 다르다라고 적어놨거든. 그러고 나서 얘를 이렇게 O형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야가 무슨 형일까를 4명이 다르다 했으니까 얘가 AB형일 수도 있고 A형일 수도 있고 B형일 수도 있잖아. 그럼 과연 뭘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 여기 O형 딱 적어놨으면 이건 뭐고 그냥 이건 AB형인 거야. 그럼 얘가 AO, 얘가 BO일 수도 있고 이 둘이는 자리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건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얘는 AB형이 확실하다라는 거야. 4인 가족의 혈액형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또 요거 생각하면 돼. 안 돼.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얘가 A형인데 A형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B형일 수도 있는 거야. 4명의 혈액형이 그냥 다르다라는 팩트만 집중을 한다면 알 수는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A표식 혈액형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도 뭐 우리가 좀 알잖아. 초등학교 때도 A표식 혈액형 다 해봤고 왕년에 뭐 요즘 좀 날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그럼 이거는 좀 그래도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건데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엮여서 나오면 좀 골치가 아플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남자와 여자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인데 성염색체 중에서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XY라서 Y가 있는데 여자는 XX니까 Y염색체 자체가 없지. 그럼 남자하고만 상관이 있는 일이고 여자하고는 무관한 일이 되는 거죠. 다 해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굉장히 간결해지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Y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에 나오면 X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X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일어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 한다. 반성유전. 자, 그러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표기를 할 때 X의 A, Y, X의 small a, Y, X의 large A, X의 large A, X의 large A, X의 small a, X의 small a, X의 small a 이렇게 적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아, 맞지? 이렇게 적어야 되지 실제로. 이렇게 적다 보면 또 번거롭다고. 또 번거로워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적었어요. X, Y는 정상, X 프라임, Y는 생명, X, X 정상, X, X 프라임 정상, X 프라임, X 프라임 생명.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x와 x 프라임으로 적기도 했어요. 근데 뭐 요리 적든 저리 적든 상관없는 거야. 나 같은 경우에는 a의 y, 스몰 a의 y 그냥 요리 적습니다. 이거조차 쓰기 귀찮아서 시험지 풀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라지 a의 y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다라고 내가 생각만 잘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스몰 a의 y 남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자를 내가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적어버릴 수도 있거든 문제 풀 때. 근데 이게 내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고만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크게 무리가 없고, 자네들이 지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초반에 이게 표기하는 게 헷갈린다면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고,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해서 보니까 이제 빡쳐서 더 이상 불편해서 못 쓰겠다 하면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뭐든 너가 알아볼 수 있는 표기법으로 문제를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 뭔가 길이 보일 거예요. 안 그래요?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빡쳤냐? 아니야. 자, 성염색체 유전.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대표 주전은 정록 생맹, 혈우병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 뭐 R로 표기했는데 X의 라지 R, X의 스몰 R 얘는 정상이고 얘는 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그냥 요리 좋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기는 라지 R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정상. 라지 R에 스몰 R 있으니까 얘도 정상. 스몰 R 들어 있으니까 얘는 생명. 근데 얘는 정상이지만 생명의 유전자를 들고 있다고 하여 얘를 보인자, 뭔가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 보인자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럼 어쨌든 생명은 남자와 여자에서 발현 빈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 가계도를 놓고 우리가 조금 의논해 볼 부분이 있으면 의논해 봅시다. 문제를 풀고 싶죠. 좀 기다려. 잠이 안 올 거야. 이제. 자, 이 가계도를 보면 우리가 가장 유심히 봐야 될 사람은 우선 5번이죠. 우선 5번이야. 아빠와 엄마는 정상인데 야가 생명에 걸렸죠. 오케이. 얘가 뭐다? 열성. 얘가 열성인 게 확실해. 그럼 얘도 열성이야. 그럼 얘는 우성이야. 그럼 얘는 우성이야. 그럼 얘도 우성이야. 빡치네. 이 가계도를 조금 섭섭하게 그려놨네요. 자, 요거 열성이고 얘가 우성이고 우성인데 이게 섭섭한 게 얘가 우성인데 섭섭하진 않습니다. 얘가 우성이면 이 집의 딸내미는 성염색체 유전인 경우라면 아빠가 X염색체의 우성 유전자를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우성인 X염색체는 딸한테 무조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성인 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성 유전자가 무조건 여기 하나 내려가니까 7번과 9번 중에서 열성인 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얘가 우성인데 여기에 열성이 나왔다면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성염색체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 가계도는 어차피 생명이니까 성인지 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제시를 안 해놨어. 그러면 이건 생명이니까 그냥 성염색체 유전이고 야가 열성입니다 라는 사실에 기반해서 문제를 그냥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내가 문제 몇 가지를 풀어줄 테니까 쫄지 말고 함께 한번
유전열차를 한번 타봐. 가볼까요? 자, 그러면 첫 문제로는 굉장히 이지하게 385번으로 우리가 한번 감을 잡아봅시다. 스타트 시간은 1분 주겠습니다. 오늘 자인자 유전까지 끝낼 거니까 긴장하세요. 긴장할 건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비난다시 내가 줄게. 좀 옮겨 놓을게. 생각해요. 문제는 적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2번과 3번. 오케이. 나왔어요. 준이형 왜 하나 안 적고 머릿속에 적었냐? 어? 위에 아직 안 나왔나? 나왔어. 승준아. 네. 몇 번? 4번은 4번. 넘버 4. 서 5번 해놨네? 1번? 1번. 아, 1분 다시 가려고. 네? 기억이 아닌 것 같다. 자, 7번. 자, 1, 2, 3. 괜찮다. 개유만 아니죠. 자, 1, 2, 3, 4, 5번 있죠. 자, 제일 관심 둬야 되는 사람 일단 몇 번? 5번. 부모 밑에 얘 열성이죠. 과감하게 쓰면 돼요. 그리고 깃불 모양이니까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확신하면 되잖아, 그냥. 그럼 여기에 스몰 A 하나씩은 있을 거고 라지 A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근데 3번, 4번 부모 밑에 이런 아이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스몰 A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라지 A, 스몰 A가 나왔으면 이건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여도 이 아이가 나오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의 유전자형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부착형이 열성입니다. 오케이, 맞고. 5번의 동생이면 요 집에서 애가 하나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요리 만나면 라지 A 요리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요리 만나면 라지 A 스몰 A 요리 만나면 스몰 A 겠네. 그러면 분리형 깃볼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겠네요. 뒤에 콜. 그럼 정답 몇 번? 5번입니다. 기억법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었는데 그지 이사야. 답은 남아 4번. 알겠습니까? 자. 387번을 워밍업 하나 더 가겠습니다. 스타트. 최재원군 정답 맞췄니? 우리 잠깐 우리가 명신고등학교 저기 최재원 친구라는 아이가 지금 오늘 처음 와서 같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박수! 인사. 반갑습니다. 박수 쳤나? 스타트. 최재훈이가 근데? 네. 최재훈? 네. 내가 방금 최재훈이라 했지. 최재원이라.
편하게 풀어라는 니까 이제 제가 일단 이야기 안 할게. 오족에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성염색체 아니다. 상이다 상. 우리 아들이 보조개가 있습니다. 난 없어. 난 팔자주름이지. 보조개가 없어. 우리 아들은 보조개가 있어. 열성형지를 보조합니다. 틀렸어요? 응? 난 둘 다 모른다.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맞는 것 같다. 지금 맞는 친구도 해놨네. 자 봅시다. 지훈아 몇 번? 1번. 재훈이 몇 번? 민지? 5번. 재민이네. 재민이. 자, 아버지, 어머니, 누나, 철수는 아들이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는 둘 다 있는데 누나가 없네. 부모와 다른 형질이죠. 오케이. 누나 열상 확정. 됐습니까? 그러면 요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우선. 근데 이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나려면 요거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철수는 보조개가 있단 말이지. 그럼 얘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모르겠네. 확실히 모르는 거 맞지? 네. 오케이. 확실히 몰라. 그러면 보조개 있는 사람이 우성형제 맞습니다. 기억보기 오케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이형접합이다. 이형접합이 있고 동형접합이 있습니다. 동형접합이면 같을 동 라지 A, 스몰 A고 이형접합이면 다르다 이거지. 라지 A, 스몰 A. 그러면 이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이형접합 맞습니다. 누나는 스몰 A잖아. 그럼 요거 물려받았고 요거 물려받았겠죠. 같은 종류의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거 보기 어때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철수는 라지인지 라지 스몰 A인지 모른다 그랬지. 이 집 부모 밑에서 내려온 철수는. 그러면 철수가 라지 A일 확률 라지 A 스몰 A일 확률을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간단하게 문제 옆에다 바로 적어보세요. 지금 스타트 시간 20초. 철수가 라지 A인지 라지 A 스몰 A인지를 모르니까 라지 A일 확률이 얼마? 라지 A 스몰 A일 확률이 얼마? 저도 니 길이? 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뭐 신속하게 적었네. 오케이. 신속하게 적었네. 어디 있니? 오케이. 어디 있니? 오케이. 그러면 어디 있니? 일곱 명 이 적었나? 일곱 명 일곱 명 틀렸습니다.
7명 틀렸어요. 맞은 사람 3명. (4분의 1) (2분의 1일) 줄 알았지? 그죠? 맞지? 그러니까 4분의 1, 2분의 1일 줄 알았단 말이야. 1 쓴 사람이 7명이요. 자, 요 집에 요리 만나면 뭐고? 라지에이지. 요리 만나면 라지 스몰 A고 요리 만나면 라지 스몰 A고 요리 만나면 스몰 A죠. 에? 네. 근데 얘는 지금 아가 그냥 생긴 게 깃볼이 있나 없나? 아니 보조개가 임마 얘 있나 없나? 깃볼은 누구나 있죠. 이 새끼 보조개 있어 없어? 있잖아 보조개가. 지금 보조개가 있잖아. 이거는 보조개 있나 없나? 이거 보조개 없는 아이죠. 이건 제껴.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냥. 이건 절대 아니니까 라지 A 확률은 3분의 1이고 라지 A 스몰 A 확률은 3분의 2인 겁니다. 여기까지 넣어서 4분의 1, 4분의 2 적었잖아.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그럼 확률의 계산에 없어야 될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틀리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남바 몇 번? 5번. 5번. 자, 그 다음에 복대의 규정 하나 봐야 되는데 ABO식 혈액형은 누가 잘 할 거니까 ABO식 혈액형은 집에서 숙제하는 연습으로 가져가고 간단하게 390번 같은 형태의 문제. 내가 뭐 수업 시간에 풀기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인데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타트. 나왔습니까? 365 에이스 민지. 오케이 확인. 해라 빨리. 자, 뭐 가봅시다.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뭐 단순히 이것만 하나 해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거고 이거에다가 뭐 이거랑 다인자유전 가는 이렇게 결정이 나고 나는 다인자유전으로 제시한 다음에 이거랑 다인자유전의 문제를 같이 엮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쨌든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데 그 대립 유전자에는 DEF 있다.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복 대립 유전 콜. 그러면 DD, EE, EF가 있을 거고 DE, DF, EF가 있을 거죠. 아, 참. 이건 여기 왜 갑자기 EF가 저기가 아니냐? 요 FF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유전자형의 종류는 6가지. 그리고 상염색체 있다라고 적었어요. DD랑 DE가 표현이 같다 그랬지? 아, DD랑 DE가 같으니까 얘는 D 타입, 얘도 D 타입. 그럼 D는 E보다는 우성인가 보다. 그 다음에 EF랑 FF가 같다 그랬으니까 요거 F 타입이고 얘도 F 타입 돼야 되겠죠? 그러면 F가 E보다도 더 우성이겠죠? 근데 아예 D, F, E처럼 요 둘의 우열 관계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상황이라면 얘의 표현형은 D 타입, F 타입, E 타입 세 가지 종류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에서 표현형이 네 가지라 했으니까 요 둘이가 우열이 분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D와 F는 대등하고 E가 열성이어야 돼. 그래서 D 타입이 있고 F 타입이 있고 E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DF 타입이 있어야 네 가지 종류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D는 F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동등해. 그 다음에 유전자형이 DE와 EF인 부모 사이에서는 DE, DF, EE, EF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올 건데 얘는 D 타입, 얘는 DF 타입, 얘는 E 타입, 얘는 F 타입.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오니? 네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 틀린 거는 3번이다. 요거하고 다인자 유전하고 엮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391번 혈액형 이야기고 92번도 혈액형 이야기고 시간이 많으면 내가 다 풀겠지만 93번이 혈액형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좀 간지나는 문제야. 93번에다 별표 크게 2개 쳐놓고 요건 이번 주에 집에 가서 열심히 풀어봐. 열심히 풀어보고 요 문제에 좀 많은 시간을 쏟아보세요. 자, 앞에 혈액형, 혈장. 혈장에는 알파, 베타 들어있고 적혈구에 A, B 같은 응집원이 들어있습니다. 혈장에 응집소 들어있고 적혈구에는 응집원 A, B 들어있습니다. 잘 구분 지어서 처리를 해보시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 하나를 풀어야 되니까 성염색체 유전과 관련되는 문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케이. 395번 문제. 스타트.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요 위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거와 무관하게 문제를 읽어보면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395번 스타트.
아, 쿨피스 에이드. 굿자. 잘 먹을게. 제이야. 잘 먹을게. 아, 교육도 못 샀어. 네, 같이. 잘 먹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전 CC에서 뭘 먹고 싶다. 전화해. 내가 가진 않을 거야. 이모티콘 하나 넣어줄게. 이모티콘을 말해주세요. 전 CC 커피 이모티콘 하나 넣어줄게. 이모티콘 넣어줄게.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모티콘이 있나요? 이모티콘 있겠지 뭐. 지현아, 답 나왔니? 몇 번? 2번이래. 자, 오케이. 가봅시다. 무슨 뭐인데? 정상 여자, 정상 남자 사이에서 A를 가진 아들이 태어났지? 그러면 이 A를 가진 이 아이가 열성이네. 열성이라는 힌트를 줬고, 그 다음에 A를 가진 여자와 정상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어쩌고 딸은 어쩌고 했으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이건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확신을 준 거죠. 그러면 이건 성염색체 유전이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면 정상인 여자와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열성이니까 이 아들이 이런 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엄마는 X에 스몰 a가 붙어있는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네. 요 사람이 기억이고 요 사람이 아빠고 요 집의 아들입니다. 요 사람이 기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집에 대한 가계도는 A를 가진 여자하면 스몰 a 붙어있는 이 여자와 정상인 남자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은 엄마의 X 염색체를 하나 가져올 거니까 아들은 무조건 이 표기가 또 헷갈리네요. 이 A 병을 가지게 되고 이 집의 딸은 아빠의 X 염색체와 엄마의 X 염색체를 하나 가지게 되니까 이 딸은 무조건 정상인 아이가 나오겠죠. 이 니은 딸은 무조건 정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병은 정상에 대해서 이 사람이 A 병에 걸린 사람이죠. 정상인에 대해서 열성입니다. 이거 상염색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염색체에 있습니다. 기억은 라지 A 대립 유전자를 갖습니다. 니은이 또 뭐 결혼을 또 해야 돼요? 니은이 A를 가진 남자와 결혼했다. X의 스몰 a랑 결혼을 했다. 그럼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라지 A 스몰 a, A의 Y, 스몰 a 스몰 a, 스몰 a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야가 병에 걸릴 수 있는 아이겠지.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4분의 1이 아닙니다. 자, 오케이. 이건 성염색체에 대한 유전이야. 뒤에 가보면 멋진 문제가 많습니다. 398번 같은 경우에는 혈액형하고 생명하고 두 가지 병을 엮어놓은 거야. 두 가지를 엮어놨다고 해서 이게 억수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문제는 그냥 두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형태의 가계도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풀었던 아주 간결한 그 수준의 문제 두 개 풀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유전인데 이거는 가병에 대한 이야기고,
뭐 이런 거는 이지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좀 복잡해지면 뭐냐면 뒤로 넘어가 보면 가병이 있고 나병이 있고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두 가지 병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거 뭐 문제가 보니까 많이 복잡해졌지. 자,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혹시 뒤에 뭐 예로 세 가지 유전 형질인 경우 이것도 그러면 이건 한 문제에 세 가지 형질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 한 문제를 푸는 게 거의 3배로 힘든 문제가 되겠죠. 뭐 학교 시험 문제 수준으로 이 정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출제하는 이야기겠죠. 상당히 불편해지는 문제들이다. 자, 그러면 일단 자네들이 이번 주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 형질이 등장하는 것까지는 좀 풀지 말자. 일단 이번 주는 두 가지 형질의 유전까지는 풀어보고 다음 주에 다음 주 문제가 안 오지. 두 가지 형질까지는 한번 풀어봐라. 그리고 다음 주에 수업 왔을 때 관련 내용들 문제 안 풀리는 거 막힌 거 있으면 질문 처리 먼저 하자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다인자 유전 개념 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인자 유전 관련 문제들도 풀어야 되니까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 두 가지 요 기출 P 책에서 제시한 이 두 가지 형질에 대한 문제가 내가 너무 술술 잘 풀린다. 그러면 제가 좀 풀어봅니다. 근데 이번 주는 아직 아니다. 너희가 지금 그 약간 이제 내가 이 책을 준 거는 문제가 단계라고 깔끔해서 준 건데 단계가 있다 이거죠. 기출 P에 적혀 있는 나와 있는 세 가지 형질에 관련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서 풀 수 있는 가장 최고난이도 문제들입니다. 처음부터 최고난이도 문제를 풀면서 고생을 할 필요는 없다. 우선은 자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교재인 완자, 우공비, 그다음에 뭐 올리드 이런 수준의 문제들을 먼저 풀면 됩니다. 그러면서 감을 살살 익히고 나서 기출 P, 수능 특강, 마더텀 이렇게 풀어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마더텀은 내가 또 열심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감수하고 내가 열심히 복사를 해서 또 줄 테니까 뭐 마더템을 따로 살 필요 없습니다. 니 때문에 내가 마더템을 내가 샀잖아. 당근마켓에서 팔라고 좀 이따가 시킨다. 그래서 그거 마더템까지 풀면 될 것 같아. 마더템 수준도 꽤 괜찮더라고요. 수능 특강 앤드 마더텀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 종착점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기출픽도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이것도. 풀고 다음 시간에 싹 처리해서 두 가지 형질까지 질문 처리 싹 받겠습니다. 그러려면 풀어야 되겠지 이번 주에. 자, 다인자 유전 가겠습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아니다 이거죠. 한 쌍이 아니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판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가 몇 쌍이라고? 세 쌍. 세 쌍의 형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쌍 나오면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쌍은 너무 쉽고 여러 쌍에 의해서 결판이 나니까 단일인자 유전처럼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고. 쌍꺼풀이 있다 없다, 보조개가 있다 없다, 혀마리가 된다 안 된다의 개념이 아니라 키가 좀 많이 크다, 키가 좀 작다, 키가 중간이다, 좀 그렇다, 뭐다, 이렇다, 다양한 이런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굉장히 다양해. 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아. 그래서 이 뭐지? 땡땡땡땡 변이가 나타난다. 연속적인 변이가 나타난다. 어떻게 알았지? 여기 이렇게 있냐?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키가 단일인자 유전이었다면 참 세상 사는 사람들이 공평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단일인자 유전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키가 좀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키가 180 아니면 그 162개.
좋네. 나 그럼 180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거고. 160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절반이 160이니까 그러고 살면 되는 거야. 키가 뭐 크네 작네 피부가 나 같은 사람도 피부가 까매가지고 내가 요즘 까맣잖아. 나도 그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과 고통 속에서 내가 제가 니는 까맣나? 니는 안 까맣 니 여기서 하얗다 임마. 내가 요새 축구 많이 하면서 요새 여름에 좀 까매졌지. 네. 겨울 되면 다시 하얘지잖아. 네. 난 겨울 때도 안 하얘져. 겨울 되면 좀 하얘지나? 안 하얘지나? 스며들지 그. 니막 그런 거 같아. 아침에. 그러면 약간 인종차별이 좀 있습니다. 약간 한국 까만 사람들의 고통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좀 싸움하고 그랬어요. 슈 미쳤다 새끼야. 다인자유주의다 이런 게. 그럼 다인자유주의에 관련된 문제 패턴은 그냥 이거다 이거죠. 별표 3개 빵빵빵 쳐 이거야. 그냥 이거야.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사람의 피부색은 세상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판납니다. 그리고 이 라지 ABC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습니다라고 줬어요.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좀 다행이고 같은 염색체에 있으면 조금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복잡해지는 거고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낼 수도 있고 같은 염색체에 있다고 낼 수도 있어요. 이는 문장을 잘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문자는 피부를 까맣게 만들어주고 소문자는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데 어쨌든 피부색은 대문자 개수에 의해서만 결판이 납니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 얘는 대문자 6개 라지 A, 스몰 A, CC는 대문자 5개 라지 A, 라지 B, 스몰 B, CC는 대문자 5개 요 둘이는 표현이 같다 이거죠. 그러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까지 대문자 0개인 I까지 있겠지.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표현형이 몇 가지가 나온다?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오는 거죠. 0개부터 6개까지 가니까 이것도 6가지라고 써놓고 오지 마라 진짜. 아니다 6가지 아니다. 그러면 여기 이 한 칸에 우리가 6가지 유전자를 가질 건데 이 자리에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 여기도 대문자 아니면 소문자 대소가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토탈 경우의 수는 2 4 16에 곱하기 4 64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아이들 중에서 대문자가 6개다. 대문자가 6개다. 요 6개 모두 다 대문자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64분의 요 6개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66이겠지. 대문자 6개 뽑아오라 이거야. 그러면 전부 다 대문자가 6개일 확률은 몇 분의 몇? 64분의 1. 그 다음에 요 6개 중에서 대문자가 5개일 확률은 65. 65면 얼마고? 64분의 6. 대문자가 3개일 확률은 63. 63이 얼마? 6, 5, 4, 3, 2, 1. 15. 아닌데? 15 맞나? 2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대문자가 2개의 확률은 얼마다? 62겠죠? 62는 얼마? 15. 대문자가 1개의 확률은 61. 대문자가 0개의 확률은 62형. 62형은 얼마고? 1이겠죠?
그러면 이 확률이 64분의 1, 64분의 6, 64분의 15, 64분의 20, 15, 6, 1 이렇게 확률이 잡히겠죠. 어쨌든 분모는 64다 이거야.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또 필요한 것들 응용을 해서 풀이하는 연습을 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다 시험 문제 나올 거 하나를 정확하게 집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다. 안 나오면 내가 피해 보상을 다 개인당 1만 원씩 마음속에다 적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못 풀 사람 없거든요. 야, 이런 거 나오면 못 풀 사람 없거든. 이거는 안 내야지. 이건 안 내야지.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오겠죠.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온다 이거죠. 430번 같은 패턴. 430번 같이 그냥 이런 문제 하나 깔끔하게 냅니다. 스타트. 다인자 유전일생. 답 나니? 이거 얼마나 돼, 교육이야? 700. 쿨피스가 진짜 쿨피스 이 안에 종이팩이 든 쿨피스 이제 이거 하나 400원 500원 하거든. 근데 이걸 예쁜 통에 담은 다음에 쿨피스 에이드 저거니까 이게 1,700원짜리로 갑자기 급상승을 하네. 회사 아니에요? 어? 회사 아니 그냥 진짜 그냥 쿨피스야. 이거는 쿨피스인지 그거야. 쿨피스를 사 먹으면 없어 보이는데 이건 먼저 허세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 디귿 보기를 푸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제 디귿 보기 푸는 방법 문제야. 오케이 굿잡. 뭐 많은 학생들이 3번을 체크를 많이 해놨는데요.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보자. 430번 문제.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상의 대립 유전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다인자 유전 맞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 대문자의 개수는 0개에서부터 6개까지 토탈 7가지 표현이 등장할 수 있겠죠. 피부색의 표현은 대문자 0개부터 6개까지 7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디귿 보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거야.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런 부모 밑에서 나오는 자녀가 표현형이 부모랑 같을 확률. 그러니까 대문자 몇 개? 대문자 3개가 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확률이라는 거는 분모에는 전체 경우의 수를 적어야 되고 분자에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경우의 수를 적어주면 이게 확률이죠. 그러면 표현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표현형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과감하게 줄을 쫙 긋고 전체 경우의 수를 적어야 돼. 자, 얘는 이거 둘 중에 하나 가져올 거고 요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겠지. 이게 전체 케이스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아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아이는 여기 있는 이 대문자 6개 중에서 몇 개를 가져와라? 3개를 가져와라. 6시 3이다 이거죠. 그럼 아까 계산해 봤을 때 6시 3이 얼마라고? 20이라 했으니까 날리면 오케이. 날리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날림 32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날리면 16분의 얼마다? 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디귿 보기가 어때? 틀렸어요.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어 붙여서 가자. 디귿 보기에서 표현형이 자랑 같은 확률 물어봤지? 그럼 여기서 질문을 바꿔서 혹시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싸. 이건 또 쉽다. 나왔나? 표현이 말고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 아니죠. 표현형 말고 유전자형이 부모와 같은 확률. 이건 뭐 얼마든지 세트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유전자형은 직접 따로따로 계산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승리 답 나왔니? 오케이. 이제 손을 안 움직이고 이미 계산 끝났나? 오 오케이. 무슨 하는 거야? 24분 23분 이게 장났다. 자 봅시다. 나는 유전자형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직접 계산을 합니다. 그냥 얘하고 야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집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라지 스몰 a 이거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야는 요 둘이 만나면은 라지 B 스몰 B 요거 확률 얼마? 2분의 1.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한번 더 해보면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은 얼마? 2분의 1 곱하기 싹 다 해주면 유전자형이 같은 확률은 얼마다? 8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는 거야. 유전자형을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자. 표현형을 물어볼 때는 저렇게 계산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쌍둥이 문제를 하나 더 풀겠습니다.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이 집에 나온 i의 표현형이 이 사람 기억이다. 이 기억이랑 같을 확률. 이 집에 나온 자식의 표현형이 이 사람과 같을 확률. 스타트. 계산.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 경우의 수는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인 거야. 생각할 부분이 있어 한번 맞추면 됩니다. 그냥 틀리지 말고. 이것과는 다릅니다. 이것과는 다릅니다. 생각할 게 있어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 더 푸는 거야. 약간 풀이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 똑같다 하는데 방법은 네, 일단 나네. 뭔가 좀 뭔가 하나 빠지네. 뭐 하나 이미 약분하고 시작했나? 자, 승준 네. 얼마? 16분에 16분의 5. 지효이 재영이 구리 채이 서아 우현 32분의 7 이거 좀 약간 7은 수유니까다 15. 자 보세요 잘 봐라. 지금 차례야. 지금 한번 보고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거 비슷하게 하면 뭐 약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분모는 뭐라 했노? 전체 경우의 수다. 전체 경우의 수. 그럼 잘 보라고. 이거를 하나 받아올 거 아닙니까? 라지잖아. 이게 전체 경우 수. 이거 몇 가지고? 한 가지죠. 1이 곱해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몇 가지? 두 가지. 이거는 두 가지. 이거는 두 가지. 이 집에 나올 수 있는 자식은 전체 경우의 수가 1, 2, 2라. 인정? 까지 했나? 오케이. 자, 근데 이 집에 있는 이 아이는 지금 내 목표가 표현이 같아야 되니까 대문자 몇 개? 4개가 될 확률을 물어봤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대문자 있지?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 없잖아. 무조건 내려오잖아. 라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자식한테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택할 수 있는 대문자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럼 얘는 대문자 한 개가 무조건 확보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대문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소문자를 올 수도 있고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확보하고 여기 있는 이 대문자들은 가져올 수도 있고 안 가져올 수도 있는 선택해야 되는 대문자죠. 그러면 그 대문자 5개 중에서 몇 개 가져오면 된다? 3개 가져오면 얘가 표현이 4개짜리가 될 거잖아 무조건. 그러면 5, 4, 3, 3 얼마? 12는 그럼 여기도 날리면 얼마? 5가 되겠죠. 그럼 이 확률은 얼마다? 16분의 5의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유전자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적힌 문제들이 나올 건데 요게 1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왜냐하면 이건 선택권이 없으니까. 요게 1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혹시 스몰 d가 적혀 있으면 이것도 1 돼야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이거 한 가지 케이스가 내려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대문자 하나는 무조건 내려오는 거니까 한 개는 무조건 안고 있는 거고 나머지 5개 중에서 몇 개? 3개를 확보하라 이겁니다. 이게 시험 나온다 이거지. 이게 저거 말고 이게 시험 나오고 답이 16분의 5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유전자형이 야랑 같을 확률 계산해봐. 스타트. 이건 또 쉬워요. 답 나와야 돼 바로. 나왔어 나는. 표현형 말고 유전자형을 물어본 거야 이 케이스는. 나온다 제야. 10분의 1. 16분의 1. 오케이. 이 사람아, 체이씨, 너 이거 하나씩 써봤니? 그러면 일단 이거 써봤니? 이거 써보면 이거 뭐고? 라지에 요거는 라지에 스몰에 요거는 뭐 이것도 쓸까? 요거는 그럼 이거는 이 4가지 케이스 중에 몇 개? 2개 아닙니까? 그럼 얼마?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면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니까 이것도 2분의 1이지. 그럼 이것도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 2분의 1이겠죠. 곱하면 얼마? 8분의 1이 되겠죠. 컬? 오케이. 한 문제 더 풀려고 했으나 규리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마칩시다라고 눈으로 말을 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인자 유전에